네, 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이죠. 교보증권 김효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유사시 필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가입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 볼트 EV에 공급한 차량용 배터리 리콜 관련 재반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CJ제일제당과 동원 F&B의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됩니다. CJ제일제당은 8월부터 카놀라유 500ml의 편의점 가격을 5,500원에서 7,100원으로 29.1% 인상하고 동원 F&B도 동원 참치 100g의 가격을 10% 인상합니다. 하반기 K-팝 그룹의 컴백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엔터 미디어주 테마 펀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RCS가 자회사인 맥헬스케어의 국내 가정용 호흡치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 소재 S사의 총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차 지분 투자금 200만 달러가 추가 입금돼 투자 유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 경제 수장들의 발언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추경호 부총리. 이 추 부총리의 메시지 하나, 물가 상승세 10월 안에 잡힐 거다. 또 메시지 둘, 미국이 빅스텝해도 우리 시장 자본 유출 가능성 크지 않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국민들을 달래주는 메시지였는데요. 반면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가 불확실성 확대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GDP 발표하잖아요. 자, 과연 이번 주 안으로 모두 좀 확정이 될 텐데 자본 유출 가능성 진짜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드리면 과거의 두 차례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금 유출 때문에 어떤 시장이 불안한 현상을 보이는 그런 기미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 부총리의 그 9월, 10월 늦어도 이쯤이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흔히 경제가 쉽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어떤 좀 긍정적인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한국은행에서 오늘 2분기 실질 그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2020년 발표가 됐네요. 지금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결과치를 보면요. 속보로 성장률 0.7% 민간 소비가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직후인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1월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지금 2분기도 양호하게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소비가 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분기 GDP 내용을 보시면 사실 수출이 거의 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는 민간 소비가 늘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있다 보니까 종목의 업종에 조금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2분기 GDP에서 지금 수출 회복세 보시면 이제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수출 회복세는 다소 둔화되는 반면 소비는 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가 상승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물량 회복이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입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와 Q의 동반 개선이 나타나고 매출 원가율이 안정적인 업종을 살펴봤더니 반도체, 자동차, 화학 업종이 있었고요. 앞서 이제 소비 부분 말씀 주셨는데 가계부채하고 소득 증가세 둔화를 감안을 하면 어떤 선별적인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방역 강화로 수요 충족이 제한되었거나 혹은 수요 감소폭이 컸을수록 회복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오락 문화 그리고 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 관련된 부분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에 좀 관심을 갖고 싶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앞서 이제 코너에서 이제 그 박우경 차장님도 엔터주 YG 말씀드렸는데.
있는데 저는 JYP를 최선호주로 꼽고 싶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 BTS의 활동 부재 때문에 목표가가 하향을 이루면서 이제 레벨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JYP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3, 4분기는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2PM이라든가 트와이스, 니쥬라든가 어떤 모든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컴백하고 있기 때문에 컴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미암아서 JYP가 기획사 산업 내에서는 저는 가장 핫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주 안에서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2분기 GDP 관련해서 속보 전해드리면요. 일단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을 했고 수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를 했는데 그 여파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수출은 좀 3.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분기 GDP 성장률 0.7%면은요 서프라이즈 정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추후 오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칩4 딜레마에 서 있는 한국, 외교부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제대로 중간에 껴있는 한국이죠. 반도체 기술, 장비 모두 대미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금 40%가 중국향이라는 게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향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정부의 첫 공식 입장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주 중립적인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 이른바 칩4 동맹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시안에 구애받지 않고 검토해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측이 8월 말까지 칩4 가입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한 데에 대해서 답변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시인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이제 국내외 일반적인 평가인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 생각에 따라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어떤 이 당국자의 발언은 칩4에 가입한다면 참가국 간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이 대중국 교역과 관련을 해서 부담스러운 뉴스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는 배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 칩4 지금 또 다른 대중국 교역 리스크입니다. 이 한국의 칩4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고 설사 참여가 결정되더라도 당장 대중국 교역,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과거 사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절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국내 교역 사이클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앞서 이제 한번 짚어주셨는데 국내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각각 40.4% 그리고 15.9%로 대중하권이 국내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4% 거의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스크에 국내 반도체 경기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중국 내 하이테크 업황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국내 반도체라든가 IT 수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의 23일 기사를 살펴보면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즈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분야 견제에 맹목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관측통들을 말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특히 칩4 관련 불확실성은 국내 대중국 수출 변화를 통해서 국내 제조업이라든가 경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호황제가 혼재되어 있는 반도체 업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법안이 통과된다 미국에서라는 호재가 있는 반면에 칩4 동맹 관련한 악재가 있는데요.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르는 식품 가격, 마트 가기 무서워요. 다음 뉴스를 체크해 볼게요. 요즘은요, 대리님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들고 마트에 가잖아요. 살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장을 볼 때 과일 집고 라면 집고 이것저것 집으면 10만 원은 우습게 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품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저는
앵커님처럼 10만 원 들고 가면 살 게 없다라기보다 저는 제가 필요한 걸 사다 보면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를테면 그러니까요. 이전보다 뭐 2배 가까이 상승해 버리는 가격이 이제 올라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사실 최근에 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식품 업계들이 3월에도 올린 적이 있고 지금 8월에 올리면 두 번째 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할인점에서 먼저 올렸는데 편의점 가격은 동결했던 것을 이번에는 편의점 가격을 다시 인상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8월부터 CJ제일제당 그리고 동원 F&B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원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가격 조정을 시작으로 국내 식품업계가 본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의 가격 인상인 추가 조정인데요. 관련 업계는 원자재 값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일에는 이 사조 같은 경우도 압착 올리브유, 카놀라유 이런 편의점 판매 가격을 각각 17% 그리고 20%씩 인상을 했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달에 업소용 식용유 가격을 20%나 올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서민 경제에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난 연말에는 뭐 농심과 롯데칠성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외식 물가 관련해서 프레시웨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큰 종목을 보자 CJ제일제당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J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1등 종합식품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요, 이 사업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 부문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부문도 있고 피드앤케어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영업이익단에서는 바이오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CJ제일제당보다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원재료 상승, 원가 부담을 잊게 하는 수출 호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로 전년 대비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동종 업계 내에서 식품 섹터 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증익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62억 원, 전년 대비 33%, 영업이익은 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89억 원인데요. 그것을 조금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49%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여서 종전 추정치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 추정 주요 과정은 맥분 투입 가격이 30% 이상된 것, 그리고 유지 투입 가격이 50% 인상된 것, 그리고 각종 부자재 비용이 10% 인상된 것을 다 감안을 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결 영업이익은 11.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인데 음식료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탑픽으로 또 꼽아주셨네요. 자, 마지막 이슈는요. 코로나 관련주 메가이시에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해외 투자 유치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인공호흡기 전문 기업 메가이시에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호흡기 전문 기업 메가이시에스가 자회사인 맥 헬스케어의 국내 가정용 호흡치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프랑스 소유의 S사의 총 투자금 400만 달러 중에 2차 지분 투자금 200만 달러가 추가 입금이 돼서 투자 유치가 완료됐다라는 공시를 어제 냈습니다. 지금 S사는 2020년 11월 1차 투자금 200만 달러를 입금한 바 있고요. 이번 투자로 맥 헬스케어에 대해서 메가이시에스와 각각 50%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양 주주사는 국내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국내 가정용 호흡치료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가정 호흡 돌봄 및 치료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1,085억 원으로 호흡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017년부터 연평균 30%
35%의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양압기 시장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전체 시장 성장률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S사, 프랑스 S사의 유럽 중심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메가이시에스 실적도 보면 2020년, 2021년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실적이 폭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실적의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 확진자가 9만 명에 이어서 3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병상 확보라든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어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의 접촉 면회 중단 이런 대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코비드19의 변이의 높은 전형성과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이 만나서 확진자가 폭증된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사실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낙폭을 보였고 바닥에서는 또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의 어떤 증가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테마주들의 힘이 초기와 같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테마주들의 강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거든요. 일단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위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재확산에 있어서는 확진자 예측치가 30만 명, 그러니까 과거에 최대치였던 62만 명 전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있고요. 그리고 과거 테마주 강세의 주요 요인,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이라든가 유동성 부분,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높은 바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이미 한 투자자라면 이 테마주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좀 권고를 하고 있고 앞서 메가이시에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기적인 팬데믹 확산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기 수요는 여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인공호흡기의 필요성은 계속되거든요. 직접적인 치료 장비는 각 국가별 방역 체제 구축의 핵심 장비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유사 바이러스 창궐에 대비한 어떤 사전 비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호흡기는 일회성이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요. 이후에는 대부분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와 함께 공급되는 일회성 소모품, 그러니까 호흡기, 마스크, 호스 혹은 기타 부속 제품 등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기술적인 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뉴스로 말미암아서 외형 성장이라든가 어떤 영업이익률도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메가시에스는 좀 좋게 보시지만 다른 코로나 관련주는 좀 변동성을 유념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2분기 GDP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GDP 전분기 대비 0.7% 성장은 했지만은 민간 소비가 성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수출은 좀 감소하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 분기 연속 성장은 이뤘네요. 자, 그럼 오늘 장 전략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는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눈치 장세로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빠지고 이런 흐름을 혼조세를 정말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지금 약 이틀간 조정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FMC라는 그 빅 이벤트가 사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눈치 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쫄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정세를 찾고 반등을 보이려고 해도 그 힘이 다소 조금 부족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환율은 키포인트이고요. 국내 GDP가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포에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 스탠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이 어떤 제한적인 등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